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초기에 사봤던 책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제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책을 한 10권 정도를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암에 걸리면 당연히 항암제로 치료를 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살해당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 책을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책을 보냐, 이 의사 선생님 말만 듣지, 이 책이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책을 보냐고 비판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책보다는 말보다는 책을 믿어요. 말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건 이 사람이, 이건 지금 일본의 후나세 슌스케라는 그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기자가 너무 사람들이 암만 걸리면 죽어버리고 항암하다 죽고 뭐 하다가 죽고 하니까, 이게 항암제가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생각을 하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그 의사들하고 서로 인터뷰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이 책이 제일 먼저 1권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권, 3권이 뒤따라 나왔는데, 3권이 늦게 나온 걸 보면 이 항암제가 그동안 좀 더 발전을 해서 처음 나온 항암제와 지금 나온 항암제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항암제가 나오겠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항암제를 계속 시판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음모 같은 것도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맹독성 항암제에는 뭔가의 이권이 있다는 걸 이 책에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설득시키기가 힘들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책을 읽냐고 이렇게 불편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한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읽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나 혼자 내 스스로 이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3개월 만에 CT를 다시 찍는다고 하니까 3개월이 지나면 이걸 나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항암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3개월이 지나서도 만약에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다, 그렇다면 항암을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3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아보도우르 교수의 면역혁명, 면역이 뭐 당신을 살린다, 뭐 이런 책이, 아보도우르 교수 책은 한 10권 정도 있어요. 읽고, 이 책은 또 1권과 3권만 읽었는데, 그런 책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내가 암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많이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99%의 사람은 병원을 찾고, 우리 가족들마저도 뭐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가 누구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원만 찾는 사람들한테 병원에 가지 않는 자연치유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치유에 대한 상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온 내용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뭐 밥을 바꾸고, 식사, 완전 자연식, 또 내가 그 운동 많이 했고, 잠 많이 잤고, 그게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뭐 온열치료 이런 것도 좀 해봤지만, 그걸 해보니까 3개월 지나서
암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색이 옅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책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책을 더 많이 신뢰를 하고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암 주변이 쿡쿡 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책을 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마음이 안정된 건 책 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후나세 슌스케라는 사람이 책을 쓸 때 정말 말보다는 책의 힘이 강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도발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게 뭐 사기다 그러면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어쩌면 그걸 인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본의 의사 271명에게 당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로 치료할 거냐 물었을 때 270명은 항암제를 하지 않겠다. 단 한 명만이 항암제를 맞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70명의 그 의사들은 항암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그 어느 암 한우에게 들었는데 요양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더라. 그래서 그분도 항암을 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하려고 요양병원을 찾아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의사들도 실제로 항암을 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실제 의사들도 비교적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항암제를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항암제로 이렇게 선정이 될 때 그 기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명에게 항암제를 투여를 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1명만 4주 이내에 암이 줄어들었다면 그 항암제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맹독성이. 근데 10명 중에 1명이면 확률은 90%는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10%만 들어도 항암제를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4주 이내에 암이 줄었을 때, 그것도 정말 트릭이 있다고 이 책에 나오는데, 4주 이내에는 암세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세포가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고 또 간과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그걸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진다. 이게 거의 항암제의 독성에는 뭐 요즘 나오는 표적치료제의 부작용마저도 그렇게 이렇게 적은 걸 주더라고요. 간과 뭐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10% 사주를 정해놓은 그 이유는 많은 이게 모든 세포를 다 녹인 상태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세포 4주 이상, 그러니까 5, 6개월 지나면 내 몸에 그 녹았던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도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라기보다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주를 정해놨다는 거죠. 5, 6개월 지나면 암세포는 다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암세포 항암제가 그렇게 유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를 줄여서 아주 면역이 강한 사람은 내 면역으로 이걸 줄인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항암제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는 또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암세포는 또 자기 유전자 변형을 변형을 시키는 아주 강한 장점을, 본인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단점이지만,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항암제가 들어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하게 유전자 변형시켜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내성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내성이 생기는 건 보통
평균 3.5회.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3.5회 만에 내성이 생긴다는 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지나서 CT를 찍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2달 만에 또 CT를 찍어요. 내성이 생긴다는 걸 그 사이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건 다시 말해서 암세포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 항암제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려고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이 암세포를 내 몸의 면역을 살려서 NK세포를 활성화한 다음에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내 몸이 굉장히 이 독성을 빨리빨리 빼주고 이 자연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로 내 몸의 독성을 빼줬을 때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정말 위험한 암치료다. 이렇게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도쿄의학부 교수 4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항암제 투여를 거부하고 식사요법 등 대처요법을 하더라. 그렇게 하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의사들 사이에 얘기를 듣고 이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왜 본인들은 수천 명에게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서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다고 이 후나세 슌스케라는 이 기자가 그 내용을 이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암산업의 거대 이권은 미국에서부터 대체요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암을 정말 암 환자들을 살리는 의사들이 이게 속속 저기도 모르게 정말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 이게 의문사가 속출하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맥급은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맥급은 보고가 미국에서 나온 그 굉장히 큰 의학 보고서인데 이게 모든 질병 대부분이 잘못된 식사에 있다. 그게 5,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내용을 쓴 책인데 모든 질병을 분석을 했을 때 잘못된 식사가 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를 쓴 연구원들이 정말 이렇게 또 여러 명이 그 보고서를 쓴 여러 명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의문사 했다는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병을 정말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그런 걸로 이 제약업계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산업화하고 이 약으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람이 죽든 말든 질병에 시달리든 말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너무 인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전후 60년 동안 항암제로 살해당한 암 환자는 그 아우슈비츠 학살의 이상이다. 그래서 암 환자의 80%는 항암제로 살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돈도 빼앗기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슬프고 우둔한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의 자연치유를 막아버리는 3대 요법이다. 자연치유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연치유가 가장 쉬웠다. 그렇게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살 수 있다고 했고 제가 그 척추의 암이 2개가 까맣게 너무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척추의 암은 일주일이나 한 달 걸릴지 못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파서 누워있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제가 먹는 걸 완벽하게 바꾸고 자연식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감기를 한 번도 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했고 허리도 아프지 않거든요. 지금 통증을 그때 당시에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한 4개월 만에 통증을 잡았어요. 허리 통증을. 그런 걸 봤을 때 암은 자연 치유되는데 그 피르오의 저주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피르오라는 그 의사인지 학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150년 전에 암은 무한정식하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암이 무한정식한다면 계속 암세포가 자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온 몸이 암세포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렇게 해서 죽더라. 그래서 암의 성격은 암세포의 성격 무한정식한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피르호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지금도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많은 환자들도 그 말을 믿고 의사들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빨리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빨리 자라기 전에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계속 자라서 나는 죽을 거야. 온몸이 암세포로 뒤덮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 또 제가 뭐 한 달 이내 걷지 못할 것이다. 저는 걸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암세포가 끝없이 자란다면 정말 그 말이 맞겠죠. 근데 끝없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안 먹어도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필요의 저주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암산업은 환자의 골수까지 빨아먹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책을 많이 봤을 때 현재 지금 유럽 쪽에서는 거의 90%가 자연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60% 정도의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하는데 그게 그 60% 정도 자연치유를 하는 것도 다 의료보험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료보험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치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서민들은 5% 중증 등록만 하면 이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암 환자가 항암제를 받고 항암 치료할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서민들은 그걸 하겠죠. 근데 그 20만 원이 든다면 실제 그 암에 들어간 돈은 400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5%니까.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의료보험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면 오히려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증 등록하고 5%만 내면 이 나머지 돈은 누가 내느냐? 그거는 국가의 세금이죠. 국민의 혈세죠. 국민의 혈세로 지금 이 항암제가 95%가 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국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호시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호시노 박사는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항암제를 투여했던 암 전문의였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도저히 항암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그냥 자연치유를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자연치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 항암제로는 2달 정도의 연명을 이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자연치유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항암제를 투여했을 경우 한 최장 2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투여하지 않으면 6개월이다 했을 때 저는 항암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을 몇 명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 생각은 그냥 6개월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뭐 걸어다니고 내가 멀쩡하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뭐 마지막에 심각하게 아프면 죽지 뭐. 그렇게 처음부터 항암제 맞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아니네 나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호시노 박사도 그랬나 봐요. 차라리 항암제로 2개월 연명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치유를 하면서 보니까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항암제를 하는 그런 의사를 집어던지고 개인 병원을 차려서 자연치유만을 추구하는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차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15년째 지금 운영 중이다.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 항암제의 위험성을.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암은 무한정식하고 항암제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암과의 공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암과 공존을 해라. 이 책에는 이게 암의 휴면요법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다카시라는 의사는 80대 된 노의사입니다. 늙은 의사인데 그 30대의 폐암이 비슷한 친구하고 같은 의사끼리 폐암에 걸렸는데 친구는 항암을 했고 다카시라는 이분은 또 항암을 안 해서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분은 계속 지금 80대까지 의사를 하면서 또 살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론이 암은 휴면요법을 암의 휴면요법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휴면요법이 뭐냐? 암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얘기가 재밌는 게 암도 개나 고양이처럼 자꾸 괴롭히면 문다는 거예요.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괴롭히지 않으면 암세포가 휴면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느낌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나는 80대, 30대 암에 발병했지만 80대까지 지금 의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휴면요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분이 먹은 뭐 음식으로만 거의 다 치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추구하는 바에는 거선요법에 대한 그런 비슷한 그 요법을 했던 거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암을 내 몸에 달고 있습니다. 저도 휴면요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달고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제가 유방의 암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한동안 좀 제가 일을 좀 심하게 하고 잠을 못 잤을 때 약간 커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면역이 내가 올라갔을 때는 얘가 줄어들기도 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또 커지기도 하고 내 면역력과의 시소 게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커진다고 해서 막 두렵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커지면 막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고들 하는데 저한테 이상하다. 커지는데 왜 무섭지 않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암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암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커진다는 걸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암 하느님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전화 오셨던 분이 직장암인데 계속 이제 혈액이 나온다고 겁에 질려서 얘기를 하셨고 본인은 병원에서 방사능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싶지 않으면 자연치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로 상담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제 이제 계속 이렇게 혈액이 한 일주일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해보십시오. 혈액에 나오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많이 뭐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라면 조금씩 비치는 건 그렇게 사람 금방 죽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컵 정도의 혈액을 쏟아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NK세포가 정상화만 돼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도 나오냐고. 아, 멈췄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금방 암이 내 몸을 뒤덮어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만 많이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초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꼭 이 책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 2, 3권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요.